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홍성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항공전역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전역 그러면 캠페인이라고 그러죠. 조금 낯설은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캠페인은 전쟁에서 operations, 작전의 연속된 일련의 작전, 그것을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8 전쟁에서의 에어 캠페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고 왼쪽은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최고 사령관들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하마스는 4사람의 그 지도자를 다 잃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명수배했던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최고 사령관들을 모두 다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은 지난 2023년 10월 7일에 새벽 6시 초막절 축제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함으로써 하마스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로켓포 5,000발을 발사하고 29군데의 차단벽을 허물어뜨리고 글라이더와 자동차 그리고 기관총을 장착한 이동 수단들을 이용해서 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간인 846명과 군인 324명 등 인질 251명을 포함해서 12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전시태세를 선포했죠. 그리고 가자 지구에 대한 5,00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공습으로 하마스의 근거지들로 사전에 포착해 있던 표적들을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기습이 있었던 20일 후죠.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군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지상군 작전은 가자 지구를 북으로부터 남으로 완전히 훑어 내려가면서 하마스의 근거지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작전이죠. 굉장히 잔혹한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지상작전을 하지 말도록 이스라엘 지도부를 종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이스라엘 지도부는 서방의 그러한 충고, 조언 이런 것들을 일체 다 무시하고 군사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11월 24일부터 30일간 첫 정전이 있었습니다. 서로 인질을 교환하고 그때 이스라엘은 105명, 팔레스타인은 240명의 인질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1대1 교환이 아니죠. 그만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비중이 다른 거래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4년 3월 가자와 서한 지구에 팔레스타인들이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오히려 압도적으로 하마스를 지지하는 표심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때 이미 팔레스타인은 3만 명에 가까운 그러한 인명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에 대한 전폭 지지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든 이스라엘을 좀 박살내달라 하는 팔레스타인들의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2월 20일에 팔레스타인은 3만 명의 희생자가 났고 이스라엘군은 약 200여 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북으로부터 가자시티를 지나 칸 유니스까지 지상작전을 수행했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군이 투하한 폭탄만 약 3만 발이 넘습니다. 가자 지구의 가옥 70% 이상이 파손이 됐고 230만 명의 거주민들이 북을 이탈해서 가자시티를 이탈해서 남으로 피난 가라는 이스라엘의 명령에 따라 전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다시 칸 유니스를 장악할 때 다시 북으로 또 그 난민들을 내몰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자체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그 많은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개전 1년 만에 팔레스타인의 희생자들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사망이 거의 4만 5천 명. 그리고 부상은 약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쟁 일지를 보면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0월 7일에 기습이 일어났고 8일에 이스라엘은 대하마스 전쟁을 선포했고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8만 명이던 이스라엘군은 52만 명으로 증강돼서 약 3만 명에 불과하던 하마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작전을 수행하게 됐던 겁니다. 유엔에서는 휴전 촉구 결의안들을 계속 냈지요. 11월 1일에 이집트 라파 국경 개방해서 외국인 및 환자 300여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국가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1993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합의된 사안이지요. 그것에 이스라엘이 이행을 하지 않아서 파기됐던 협정이기 때문에 양측이 한때 합의했던 사항으로 다시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협정입니다. 그동안에 휴전이 있었죠. 그 두 달이 지난 12월 6일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 유니스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지상전 돌입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하마스 잔당들을 완전 소탕한다는 작전 개념이었습니다. 12월 30일에 사망 2만 1,000명, 주택 70% 이상이 파괴되는 전황이 이었습니다. 또 가자지구 하마스 무기 저장고에서 중국산 소총과 유도탄 발사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무기 장비들이 하마스에게 유입됐구나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유엔의 즉각적인 휴전 결의안들이 수차례 채택됐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써 휴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7월 13일에 하마스의 알 카삼 여단 사령관 무함마드 데이프 가자지구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헤즈볼라 최고지휘관 파우드 슈크르도 베이루트 공습으로 사망을 했고 이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객으로 참석했던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도 테헤란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스마일 하니에를 이어서 야히야 시나르가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습니다. 그때 8월 15일에 팔레스타인은 이미 희생자 4만 명이 돌파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9월 17, 18일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헤즈볼라가 도청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용하던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들이 일시에 자폭을 해서 약 3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이다 라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발표했죠. 그것은 정말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핸드폰들이 일시에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다마스커스를 폭격해서 EV 앵커를 포함한 3명이 사망을 했고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들 공습을 해서 약 사망 2,0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야히르 시나르가 사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의 그 무인기 작전 장면이 동영상으로 비디오로 다 공개가 됐는데 야히야 시나르가 부상당한 채로 도피해 있었는데 그 방으로 무인기가 추적해 들어갔고 거기에 대포를 발사해서 살해했습니다. 24년 11월 27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60일간 휴전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 12월 8일에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망명했지요. 시리아는 13년간에 걸친 내전을 종식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레바논에 1,500억 달러 군사 지원금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레바논 신임 대통령의 조세프 아운 총참모장이 선출이 됐고 하마스는 야히와 시나르의 동생 무함마드가 그 하마스를 재건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달 1월 15일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전격 합의돼서 지금까지 6차에 걸친 포로와 인질 교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마지막 6차 포로 석방해야 될 600여 명의 포로들을 석방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어서 또 휴전 협의가 깨지게 이렇게 됐습니다. 시리아의 알-샤라 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2월 20일에는 텔아비브의 버스 세대가 폭탄 테러로 파괴가 됐고 그날 이스라엘 시신 사고도 인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질을 포로들을 석방 연기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것은 풀려난 이스라엘 인질들의 상태가 너무나 반감을 일으키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그 인질들을 지하에 감금하고 음식도 주지를 않아서 이 사람들이 30kg 이상 체중이 빠진 상태로 겨우 인질 교환 일주일 전부터 먹을 것을 조금씩 줬답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인간의 그 모습을 벗어났다고 그럽니다. 그 상태를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하마스는 인간도 아니다. 원래 짐승들이다. 인질들을 그동안 대한 것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라고 평을 하면서 수감자 602명의 석방을 연기했습니다. 국제 여론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수상이 바뀌었지만 정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전폭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지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란을 포함한 아랍 국가들은 대체로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했습니다. 이란은 직접적으로 지지 성명을 발표했지만 여타 아랍 국가들은 간접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스라엘의 폭거를 비난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은근히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기를 기원한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정상은 하마스를 두둔을 했습니다. 주요 전쟁 경과를 살펴보면 네타냐후는 이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근거로 해서 이란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은 가자 지구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하마스 리더가 테헤란 공습으로 사망한 것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불사하는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그렇게 과도한 보복은 삼가하라는 압력을 백방으로 넣었지만 네타냐후는 실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사하고 그것에만 올인해서 이란의 수도에 있는 하니야를 공습해서 죽였던 것이죠. 가자지구 사망 6만 1,709명, 부상 11.2만 명, 난민 230만 명, 건물 70% 파손. 서한지구 웨스트뱅크에는 사망 약 1,000명, 부상 7,00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레바논은 약 2,000명 사망, 부상 약 1만 명, 난민 150만 명 이상 이렇게 발생을 했고, 이스라엘은 사망 약 2,000명, 부상 13,500명.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소탕을 위해 군사작전을 펼쳐서 나스랄라와 나빌카우, 하셈 사피에 등을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UN 평화유지군들의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UN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이스라엘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했다라고 그것을 강변을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그 작전, 그것을 완료할 시점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근거지들을 초토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세력들을 파괴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제거한 하마스, 헤즈볼라 지도자들입니다.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던 16명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괄목할 만한 전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무모하게 기습 도발을 일으켰던 하마스는 완전히 도류에 났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자 지구에 대한 시설이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아주 초토화됐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 실태입니다. 미국은 천편일률적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원해 왔습니다. 약 1,300억 불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1983년 이래 조인트 폴리티컬 밀리터리 그룹을 편성을 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 협조 기구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결정해내는 그러한 실무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중동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중동에 상당한 전력을 전개시켰습니다. 항모 2척을 포함해서 F-15 전폭기
추가 배치까지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하마스는 사실 정규군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부실한 민병대 수준입니다. 그러한 하마스가 이란의 부추김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지요.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거의 전원 다 제거됐고 가자 지구는 초토화되었으며 11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던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2,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 거죠. 잽이 안 되는 그러한 전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란은 초창기에는 하마스를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떻게 해보려고 나섰지만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실질적으로 하마스를 직접 지원한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대신에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을 지원해서 하마스를 돕도록 이렇게 뒤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4월 13일에 이란은 무인기 320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10월 1일에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 200여 발을 발사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란으로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단단히 결심한 그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보복이 상당히 두렵고 그 피해가 겁이 나거든요. 그런 와중에 테헤란에 대한 공습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겁니다.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 변화 요소 중에 하나가 물론 무인기, 미사일, 항공력이 게임 체인저의 주력이긴 하지만 이번에 그 헤즈볼라의 무전기 자폭이라든지 또는 드론의 그 역할, 라켓 이런 것들이 이번 전쟁에서의 게임 체인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모두 항공력들이죠. 항공력이 있어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공력이 없었던 하마스는 첫 기습에만 성공을 했지 그 다음부터는 수세에 몰려서 결국 패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항공력으로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공습을 해서 완전 제압하고 이번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폭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희생자 비율이라든지 도심 파괴율, 또 주변국들의 수도와 도심을 막론하고 이스라엘군은 닥치는 대로 공격해서 하마스, 헤즈볼라의 지도자들을 경멸시켰습니다. 미국도 네타냐후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무장관이 11번이나 방문하고 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4-5번이나 방문하면서 협력을 하고 압박을 가했지만 이스라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안전, 군사 목표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불사하는 그 결기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은 2024년에 4차례나 회동을 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거를 비난하고 아랍을 두둔하는 그러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교훈 및 시사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만사 제쳐놓고 그 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된다는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또 유태인들의 애국심, 아랍권 국가들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연대, 서방 측과 전략적 연대를 형성한 이스라엘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주변 국외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 능력이 없는 그 하마스가 무모한 도발을 했다가 무자비한 응징을 초래해서 완전 초토화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항공력이 없는 팔레스타인 운명 정말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첨단 무기 장비만으로는 국방을 보장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하마스의 기습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최첨단 감시 대응 장치로 장비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군은 초막절 축제를 맞이해서 하마스의 기습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첨단 무기 장비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 큰형 요나단이 그러니까 엔테베 작전
작전에 투입됐던 대대의 대대장이었습니다. 그 대대장의 동생이 네타냐후죠. 베냐민 네타냐후. 그래서 베냐민 네타냐후는 그 후에 이스라엘 정보 장학금으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수상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최장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문제, 해법은 없는가? 지금까지 가장 양측이 합의했던 것은 이국가 체제입니다. 1994년 오슬로 협정으로 라빈 총리와 아라파트 의장 간에 합의됐던 사항이죠. 그렇지만 이행 과정에서 또 하마스의 일단 자살폭탄 테러로 그 협정 반대 세력들이 득세를 하여 협정 이행에 차질이 생겨서 결국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후로도 팔레스타인들을 압박하고 특히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모든 에너지와 물, 식량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 있던 팔레스타인들은 하마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 전쟁의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들을 완전히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이주하는 방안을 최근에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아랍권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협잡해서 그것을 무력으로 실행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국제 질서는 약육강식의 그러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사용됐던 무기들 중에 무인기, 드론들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헤론과 헤르메스, 또 터키가 개발한 바이락타르 TB2 이러한 무인기들은 상당히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무인기들입니다. 라켓으로 4,000발, 5,000발을 쏘면서 기습을 감행하고 반격을 실행했지 않습니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이 그 라켓들입니다. 하마스가 10월 7일에 5,000발이나 발사했던 라켓들. 이것은 막강한 항공력에 비하면 딱총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들을 5,000발을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것을 맞은 지역은 초토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켓을 발사하는 장면들인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막강한 항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F-15 전투기를 포함해서 첨단 항공 무장들 2,000파운드짜리 항공폭탄은 축구장 3개를 한 번에 초토화시키는 가루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앞에서 보인 라켓들은 그냥 딱총 수준인 거죠. 이스라엘의 전투 폭격기들, 이스라엘의 무인 공격기 헤론 TPUAV입니다. 이번에 전쟁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전쟁에 관한 분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전쟁, 앞으로 한 30년 이상은 여전히 항공 우주력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여실히 보여준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